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의 소음이 조금씩 가라앉고 집 안불도 하나둘 꺼지는 이 시간, 매일 밤 트로트입니다.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켜셨다는 건 아마 오늘 하루가 조금은 길었거나 조금은 외로웠거나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목소리가 필요했던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엔 아무것도 잘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자꾸 다시 부르게 되는 이름, 이명웅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은 정보도 아니고 분석도 아닙니다. 그저 이명웅이라는 사람의 노래와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잠시 내려놓는 밤입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면모,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실체가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마음의 짐은 잠시 문 밖에 두시고 저와 함께 이명웅이라는 따뜻한 세계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은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날짜나 장면은 기억나지 않아도 그때의 느낌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분들이 비슷한 첫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았고, 말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무대를 꽉 채우는 제스처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눈길이 오래 머물렀던 사람. 그게 이명웅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음이 시원한 사람도 있었고, 무대를 장악하는 사람도 있었고,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이명웅은 그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노래를 보여주려 하지 않는구나. 이명웅의 노래는 항상 조금 낮은 곳에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 상대방 마음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느낌.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 평가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좋아하는 기준이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젊을 땐 잘생겼다, 멋있다, 재미있다, 이런 게 먼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마음이 편하다. 이명웅은 바로 그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어도 긴장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미 사람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해줄 것 같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처음 TV에서 이명웅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 사람 착해 보인다. 단순히 외모가 선해 보여서가 아니라 눈빛에서, 말투에서, 몸짓에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포장된 말, 계산된 표정, 연출된 감동. 그런 것들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명웅의 진심은 마치 오래된 우물물처럼 시원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명웅이 노래를 부를 때를 보면 유난히 눈을 감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 눈을 감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노래에 완전히 빠져 있구나. 관객을 의식하기보다 노래 자체에 집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오히려 관객의 마음을 더 깊이 파고듭니다.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려고 애쓰기보다 노래를 제대로 전달하려고 애씁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이명웅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안전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거짓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믿음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대했던 일이 어긋나고 꿈꿨던 미래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려한 것보다 믿을 수 있는 것을, 자극적인 것보다 따뜻한 것을 찾게 됩니다. 이명웅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 들을 때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노래는 처음 들을 때의 충격이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감동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노래는 반대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건 아마도 그의 노래가 표면적인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처음에는 귀로 듣지만 나중에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 노래. 그게 이명웅의 노래입니다. 이명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명웅은 내 아들 같아. 이명웅은 내 동생 같아. 이 말 속에는 단순한 애정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내 편이라는 느낌입니다. 세상이 힘들 때, 누군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 이명웅은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명웅의 팬클럽 이름이 영웅시대입니다. 팬들은 스스로를 히어로라고 부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명웅 본인은 자신이 영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팬들이 자기의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또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태도. 요즘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태도입니다. 이명웅의 노래 중에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울컥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가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에게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나만 믿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결국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결국 나 자신을 믿고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명웅의 노래는 그 순간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함께 있을게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너에서는 이명웅의 기술이나 기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왜 우리가 그 이름 앞에서 마음이 먼저 움직였는지 그 이유를 함께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지.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보는 이명웅은 항상 단정하고, 항상 웃고, 항상 침착해 보이죠. 하지만 그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명웅은 아주 오랜 시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굴에 남은 흉터는 그가 견뎌온 가난과 시련의 훈장 같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이명웅의 집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여러 일을 하시며 가정을 지키셨고 어린 이명웅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내가 커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려야지. 어린 이명웅이 가슴속에 품었던 다짐이 지금 그의 노래 속에
그대로 묻어납니다. 특히 엄마 이 노래라는 노래를 부를 때의 이명웅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고백이자 기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명 시절에 그는 참 치열했습니다. 행사장에 가면 포스터맨 아래 작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은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때로는 마이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한 사람쯤은 내 노래를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 하나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겨울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때의 차가운 바람과 배고픔이 지금 그의 노래 속에 흐르는 깊은 서정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이명웅이 군고구마를 팔던 시절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추운 겨울거리에서 군고구마 사세요 하고 외치던 그 청년이 지금은 수만 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거리에서 고구마를 팔면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요. 그때도 저는 가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무대가 없어도 그는 이미 가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 시절 이명웅은 수없이 많은 오디션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오디션에서는 목소리가 특색이 없다는 평을 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외모가 가수 같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명웅은 상처받았을 겁니다. 내가 정말 노래를 해도 되는 걸까? 나는 가수가 될 수 없는 걸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거절당할 때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그 끈기가, 그 집념이 지금의 이명웅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자주 했던 말 중에 노래를 잘하고 싶다기보다 노래를 진심으로 부르고 싶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기교보다 감정을 먼저 생각했고 박수보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이명웅의 무명 시절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도 이명웅은 똑같았어요. 지금처럼 겸손했고 지금처럼 성실했어요. 유명해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이명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변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겸손과 성실은 꾸민 것이 아니라 진짜였으니까요. 작은 행사장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이명웅은 항상 정장을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관객이 몇 명 안 되어도 무대가 초라해도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관객 한 분이라도 저를 보러 오셨다면 그분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태도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가수는 달라도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진짜 가수다. 미스터 트롯 무대에 섰을 때도 그는 유난히 튀지 않았습니다. 큰 제스처도 없었고 과한 표정도 없었죠. 그저 서서 노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서서 부르는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주저앉혔습니다. 특히 어머님들, 중년 여성분들이 유독 많이 울었습니다. 왜일까요? 이명웅은 아들 같았고 조카 같았고 한 번쯤 안아주고 싶었던 그런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쌍해서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버텨온 시간이 사람들을 움직인 겁니다. 화려하지 않았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시간, 그래도 노래를 놓지 않았던 시간, 그 시간이 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묻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이상하게 자기 인생이 떠오릅니다. 나도 저렇게 버텼지. 나도 참 많이 참았지. 미스터 트롯 경연 중에 이명웅이 사랑의 콜센터를 부르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노래 자체도 좋았지만 그보다 이명웅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이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제발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 간절함이 노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간절함에 응답했습니다. 투표를 통해, 응원을 통해, 사랑을 통해 그의 겸손함 또한 화제가 되죠. 큰 인기를 얻은 뒤에도 그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무대 위에서도 말을 할 때도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죠. 그 모습이 억지로 만든 예의가 아니라 몸에 밴 태도라는 걸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 자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는 그 태도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명웅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상을 받고 무대에 올라갈 때 항상 깊이 인사합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을 말할 때도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부모님, 팬들, 스태프들. 자신은 항상 마지막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명웅이 하면 다릅니다.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콘서트를 할 때도 이명웅은 특별합니다. 다른 가수들은 화려한 무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만 이명웅은 다릅니다. 그는 무대를 꾸미기보다 팬들과 소통하는데 더 집중합니다. 노래 사이사이에 팬들의 이야기를 듣고 팬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팬들과 눈을 맞춥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 말을 할 때의 이명웅 눈빛을 보면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진심입니다. 이명웅은 그 진심을 인생 전체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이명웅이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를 보면 그의 효심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명웅의 목소리에는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묻어나는 떨림. 이명웅이 성공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머니를 위한 집을 마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고 있어서. 이명웅의 노래 중에 엄마 이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우십니다.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서, 자기 자식이 생각나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삶이 생각나서,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이 가사를 들으면 우리는 각자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지금 곁에 계신 분도, 이미 떠나보낸 분도. 이명웅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항상 눈물을 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더 올립니다. 여러분, 이명웅이 특별한 이유는 성공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하기 전에도 사람이었고 성공한 뒤에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사람 곁에 남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울컥하지? 슬픈 노래도 아닌데 말이에요. 그건 아마도 그의 노래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주기 때문일 겁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말,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감정, 그런 것들이
그의 목소리를 타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거죠. 이명웅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노래로 누군가가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하루를 보낸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명웅의 음악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명해지려고 돈을 벌려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누군가와 함께하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에게 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명웅을 좋아합니다. 가수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여러분 라디오를 듣다 보면 노래 한 곡이 내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웅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의 노래가 우리 인생에 어떤 자리로 들어왔는지 사연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떠났고 아이들은 다 출가해서 집이 조용합니다. 어느 날 밤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놨는데 이명웅 씨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노래가 슬픈 것도 아닌데 그냥 나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내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60이 넘었고 이제는 혼자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 하며 살았나? 그런데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면 그런 생각이 조금 바뀝니다. 그래도 나 참 잘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명웅 노래의 힘이죠. 슬픔을 들추지 않는데 눈물이 나고 위로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마음이 놓이는 것. 그는 괜찮다고 말해주기보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온 겁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님 63세 인생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기쁜 일도 그 모든 일을 묵묵히 견뎌내신 겁니다.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명웅의 노래는 그런 당신에게 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 버텨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시죠? 말할 사람도 없고 함께 밥 먹을 사람도 없고 그럴 때 이명웅 노래가 곁에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합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문을 닫죠. 힘들지만 이게 제 삶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게에서 이명웅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손님이 휴대폰으로 틀어놓은 거였는데 그 노래를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누가 칭찬해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은 다 회사 다니고 그럴 때 저만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교 보냈고 집도 마련했으니까요.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대단하다. 나도 멋지다. 우리 시장 어머님, 아버님들. 거친 손마디가 훈장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명웅의 노래는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나가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들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가요? 몸도 아프고 지치고 때로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낸 시간이 모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 마련하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이명웅도 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그때도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제 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거, 그게 가장 멋진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 아들이 군대에 가고 집안이 텅 빈 것 같아 매일 울었습니다. 20살 아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 무지개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어릴 때는 내 품에 안겨 있던 아이가 어느새 훌쩍 커서 멀어져 가는 모습, 자랑스러우면서도 쓸쓸한 그 복잡한 마음을 이명웅 씨가 대신 노래해 주는 것 같아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어린이집에 가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긴장한 얼굴, 중학교 가면서 제 손을 안 잡으려던 모습, 그렇게 조금씩 멀어지더니 이제는 군대까지 갔네요. 편지가 왔는데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글씨를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요. 무지개라는 노래를 들으며 많은 분이 자식을 떠올린다고 하죠. 부모의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기쁘면서도 아쉬운 그 감정을 이명웅은 억지로 의미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담아냅니다. 자식이 크는 게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슬프기도 한 걸까요? 그건 아마도 자식이 크면 클수록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전부였는데 크면서 친구도 생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기만의 세계가 생기죠. 그게 당연한 건데도 부모 마음은 쓸쓸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보낸 편지. 엄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짧은 문장 속에 아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자기는 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 우리 어머님, 아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란 건 다 어머님 덕분입니다. 사랑으로 키우셨으니까요. 저는 올해 70입니다. 남편도 먼저 갔고 아이들도 다 멀리 살아요.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힘듭니다. 혼자 밥 먹을 때 괜히 TV 켜놓으시죠?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덜 비어 보이니까요. 그때 이명웅 노래가 흘러나오면 이상하게 밥이 더 천천히 넘어가요. 그건 외로움이 줄어서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가끔 이명웅 씨가 우리 아들 같아요. 착하고 효자 같고 저도 아들이 있긴 한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바쁘니까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가끔 외로워요. 누군가 옆에 앉아서 엄마 밥 먹었어? 이렇게만 물어봐줘도 좋겠는데. 이명웅 씨 노래를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 옆에서 말 걸어주는 느낌. 이명웅의 노래는 곁에 앉은 누군가의 목소리처럼 들립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를 다시 웃게 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운 이유는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날씨 좋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외로운 거예요. 70의 나이에 혼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드님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는 것도 이해하신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보고 싶으시죠. 이명웅의 노래가 그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혼자 계실 때 이명웅 노래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외로우실 때는 라디오도 켜주세요. 여기 라디오 너머에도 당신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휴대폰에서 이명웅의 이제 나만 믿어요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가사가
남편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어요. 당신, 이제 나만 믿어요. 내가 당신 옆에 있을게요. 같이 이겨내요. 그리고 동시에 나야, 이제 나만 믿어야 해. 내가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우리 가족이 버티는 거야. 노래 하나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그래, 나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힘든지 압니다. 시계는 느리게 가고 마음은 불안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이제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가 그 순간 당신에게 찾아왔네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 같습니다. 남편분이 아프시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으려 하시네요. 내가 버텨야 우리 가족이 버틴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당신에게 힘이 되어준 것처럼 당신도 남편분에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힘내세요. 함께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느라 손주를 제가 봐주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몸도 힘들고 육아 방식도 요즘은 달라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 손주 얼굴이 떠올라요. 그 작은 얼굴, 맑은 눈망울.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주가 자라서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어.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지금의 힘듦도 다 보상받는 거겠죠. 손주 육아가 얼마나 힘드신지 압니다. 자기 자식 키울 때는 젊어서 그래도 할만했는데 이제는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게다가 육아 방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밥 먹이고 재우면 됐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그런데도 손주를 봐주시는 이유는 딸을 사랑하시고 손주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손주가 할머니에게는 정말 별빛 같은 존재일 겁니다. 힘들지만 그 아이 때문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그 아이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손주가 크면 할머니를 기억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나를 키워줬어. 할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어. 그때 할머니는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잘했구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많아요. 가끔 제 얼굴을 보시고 당신 누구야? 라고 물으실 때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이제 저를 모르신다니. 그런데 신기한 게 이명웅 노래는 기억하세요. TV에서 이명웅이 나오면 아, 저 사람 노래 좋아 이러시면서 따라 부르세요. 그럴 때 저도 같이 노래를 불러요. 어머니랑 함께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이 참 좋아요.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가 예전의 어머니 같아서요. 치매 어머니를 돌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드시죠.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런데 이명웅 노래는 기억하신다니 그게 참 신기하고 또 고마운 일이네요. 음악이 그런 힘이 있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음악은 남아 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이명웅 노래를 부르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은 어머니도 당신도 편안하고 행복하시니까요. 계속 그렇게 노래 불러주세요. 어머니와 함께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시장 골목, 어떤 분은 아이 손잡고 걷던 길,
어떤 분은 이미 떠난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시곤 하죠. 그 노래는 특정한 추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기억을 끄집어내면서도 아프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괜찮다는 말을 노래로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의 노래는 밤에 더 잘 어울립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콜센터를 보며 처음 남편을 만났던 수줍었던 시절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때는 눈만 마주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지금은 말도 없이 밥만 먹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때의 설렘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의 콜센터를 보면서 우리도 저랬지 하고 옛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애할 때의 설렘, 첫 데이트의 긴장감, 프로포즈하던 날의 떨림. 그때는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할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서 결혼했죠. 그리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나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설렘은 줄었지만 익숙함이 생겼고 두근거림은 사라졌지만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그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랑 살길 잘했어. 또 어떤 분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들으며 엄마를 떠올립니다. 살아계실 때는 잘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운 그 얼굴을. 이 가사를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더 자주 찾아뵐걸, 더 많이 말씀드릴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노래는 그 후회마저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아셨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명웅의 노래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을 아주 조용하고 따뜻하게 불러냅니다. 노래를 듣고 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도 나쁘지 않았어. 지금도 나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을 지나쳐 왔지만 그 순간들을 다시 돌아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괜히 슬퍼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명웅의 노래는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꺼내놓게 합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자식이 어렸을 때를 떠올립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울면서 엄마 이제 나만 믿어라고 했던 그 말. 그 작은 손을 잡고 그래,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약속했던 그 순간. 또 어떤 분은 남편과 힘들었던 시기를 떠올립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에 시달리던 때 남편이 미안해.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다시 일어설게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지금 그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며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은 손주를 떠올립니다. 작고 소중한 그 아이가 할머니에게는 정말 별빛 같은 존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첫사랑을 떠올립니다. 이루지 못했지만 아직도 가슴 한편에 반짝이는 별처럼 남아있는 그 사람. 이명웅의 노래는 이렇게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를 듣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과거를 아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안아주라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때도 당신은 잘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을 가슴으로 느끼며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장면으로 남는 이유는 그 노래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이명웅이라는 이름을 언제 기억하시나요? 아마도 TV 앞에서였을 거예요. 집안일 하다가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내고 뭐 볼 거 없나 하며 리모컨을 돌리던 어느 날, 그때 괜히 채널을 못 돌리게 만든 목소리 하나. 화려하지도 계속 오후 235 않았고 억지로 울리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가슴 안쪽을 톡 건드리던 그 소리.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 가수 노래를 잘 부른다기보단 사람 마음을 아는 것 같네. 이명웅의 노래에는 기교보다 숨이 많습니다. 그 숨 사이사이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요. 젊을 때는 노래를 들으며 사랑을 떠올렸다면 지금은 노래를 들으며 나 자신을 떠올리게 되죠. 이명웅의 콘서트에 가본 분들은 말합니다. 콘서트장이 아니라 집에 온 것 같았어요. 편안했어요. 화려한 무대보다 진심 어린 노래가, 멋진 퍼포먼스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감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콘서트에서도 팬들과 눈을 맞춥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보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느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노래하고 있구나. 어떤 팬은 콘서트에서 이명웅과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고요. 이명웅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명웅입니다. 수만 명 앞에서 노래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명웅의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명웅 노래를 틀어놓고 아침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조금 더 밝게 시작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녁에 설거지할 때도 이명웅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설거지가 덜 힘들고 오히려 즐거워진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이명웅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명웅의 노래는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 그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노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 라디오 옆에 여러분 인생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세요. 오늘 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 오래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대견하지 않아도 그 시간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명웅의 노래를 듣는다는 건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인정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더 잘해야 한다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쉽게 인정하지 못하죠. 이 정도로는 부족해. 아직 멀었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노래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한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조금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는 일터에서,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혼자서 오늘을 버텨냈습니다. 그 시간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우리에게 해주는 말도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편이 되어주셔도 됩니다. 누구의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래, 나 참 잘 살았어. 그의 노래를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게 되는 밤.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을 들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겁니다. 매일 좋을 수는 없잖아요. 오늘 하루가 조금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우리를 위로하는 건 거창한 말 때문이 아닙니다. 그 노래는 그냥 옆에 앉아서 수고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라디오를 끄고 나서도 이 말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요. 우리는 평생을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비교하고, 직장 다닐 때는 연봉을 비교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을 비교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는 자식을 비교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나보다 나아 보였고, 나는 항상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비교하면 안 될까요?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버텨왔는지. 이명웅의 노래는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지금의 당신은 예전의 당신보다 훨씬 강해졌어요. 많은 걸 견뎌냈고, 많은 걸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젊음도 잃었고, 꿈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지혜도 얻었고, 경험도 얻었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예전의 우리보다 훨씬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명웅의 노래가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겁니다.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느낄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혹시 잠이 안 오시는 분 계신가요? 걱정이 많아서, 생각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 그럴 때는 이명웅 노래를 들어보세요. 그의 노래를 들으며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괜찮아. 내일도 해가 뜰 거야. 그리고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어려운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두려워도 우리는 또 견뎌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니까요. 우리는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명웅의 노래가 그걸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강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